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 그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김기현 사령관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그 박정훈 단장의 항명 사건의 증인이나 뭐 무슨 뭐 피의자나 이런 걸로 소환돼서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까?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장관은 무조건 증인으로 소환해야 맞는 거고요. 증인 소환. 네, 증인 소환이 요청했습니까? 예, 요청한 상태고요. 증인 신문 신청서를 이미 냈고. 언제 냈어요? 저번 재판 끝나고. 네, 바로 냈고. 예, 그러면 이번 기일에 나옵니까? 아니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 채택된다 하더라도 일정 조율을 해야 되겠죠. 예. 먼저 이미 채택된 증인들을 신문하고 예. 끝자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항명 사건의 핵심적 증인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 책임자고 네. 그동안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서는 물론 우리는 낼 생각이긴 하지만 네.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할지 네. 아니면 차선책으로 네. 서면 진술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서면 그러나 진술. 저희는 서면 진술도 괜찮다. 네. 서면 진술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네. 최소한 그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서면 진술이라도 받아야지.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서면 진술이라도 받아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되겠다. 그 진실을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믿고 네. 서면 진술이라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 말씀은 없어요. 네. 그냥 대변인의 말씀만 있는 거지 본인의 말씀은 이 사건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원칙은 법정에 세워서 위증 선서한 다음에 네. 위증죄의 위험하에 네. 증언토록 하는 게 맞지만 네. 국정 최고 책임자고 개별 네. 사건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네. 그건 저희도 양보한다. 그럼 그러나 서면 진술이라도 해라. 서면 진술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 증인 신청은 언제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그건 대한 증인 신청은 제 생각은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끝내고 끝내고 그 다음 달에 변호인단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온 보도를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상병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 법다들 표결 처리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이제 의사 일정에 협의를 해라. 왜냐하면 5월달 안에 두 번은 최소한 본회의를 잡아서 이 두 사건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한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데요. 지금 특검이 사실은 그 기정사실로 가고 있는 터인데 특검에서 꼭 밝혀야 되는 진실. 이제 뭐 핵심. 공수처가 다 밝혀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 경로가 단순 경로냐, 로비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에 단순 경로냐, 예. 로비 경로냐. 예, 그 단순 경로라면은 그것이 무슨 정권의 안일할지 뭐 예. 이렇게까지 비화될지는 모르겠다. 그 대신 로비의 이제 실체는 어떤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다만 단순 경로라 하더라도 이후에 개입한 정황이 더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경로한 걸로 끝나지 않고 기록을 회수하거나 또 박 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 구속을 하려고 하는 데까지 네. 개입했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경로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당연히 그건 탄핵 논의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로비에 의한다면 뭐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을 네.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 없고요. 다만 이 항명 사건 기록을 통해서 제가 추정한 바로는 네. 정종범 부사령관이 적어왔던 10가지 지상 중에 1사단장 휴가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걸 보면요. 절대로 이것은 단기간에 나온 대책이 아니다. 대통령 경로하고 한두 시간 만에 나온 대책이 아니고 네. 깊게 검토된 거 아니냐 미리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에 와서는 저는 약간 로비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단순 경로가 맞지 않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네. 이 팩트 자체가 예.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 법조인이라면 이건 인과관계가 없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전체적인
보고랄지 알겠습니다. 여러 진술을 네. 다 들어보면 이해가 네. 되는데. 네. 예. 해병대 예비역년대 김규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특검 포함 중대사건 수사는 통신기록부터 출발을 하는데 네.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1년 경과하면 삭제된다. 이 통신기록부터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공수처가 이미 네. 이 경로 자체에 대한 통신 기록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임기훈 예. 국방비서관, 임종득 2차장, 예. 그다음에 뭐 안보실장, 예. 그다음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이들에 대한 통신 기록은 확보돼 있을 거다. 다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로비의 흔적이 있다면 로비. 그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과연 돼 있는지 하는 건 알 수 없어요. 예. 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네. 이 해병대 1사단장조차도 네. 핸드폰이 압수됐습니다. 공수처에. 예.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외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압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 부분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아하. 로비가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거기로부터 나왔지 않겠냐? 거기를 들여다봤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통신기록 문제는 그러면 로비 경로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했다. 수사하고 그렇겠죠. 있다. 그 부분을 들여다봤을 아, 겁니다. 네. 그래서 통신기록 때문에 뭐 특검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수처를 한번 냉정히 한번 보자고요. 뭐냐면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네.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이게 특검으로 가면 특검과 특검보만 해도 4명이에요. 네. 수사관이 10명에서 15명까지 보강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공수처 네.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이걸로는 안 된다. 안 돼요. 수사 인력이 보강돼야 예, 되고 예. 결국에 이 한계를 넘으려면 특검 갈 수밖에 없는데 이종섭 전 장관 쪽 이렇게 말합니다. 특검 쓸데없는 낭비다. 국가적 불행이다. 그러지 말고 공수처에서 그냥 수사해라. 그리고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그 선거 이후에 그 당선자나 아니면 뭐 그 여당 관계자들은 수사도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공수처 수사도 안 끝났는데 무슨 특검이냐. 공수처 수사나 끝내놓고 그다음에 특검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유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어요. 예. 그들은 항상 특검을 반대할 때 그 논리였지 다른 논리였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한계 상황이 있는데 네. 그리고 특검법에 어디에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특검하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공수처와 특검은 정치적 무게도 다르고요. 네. 투입되는 그 재원 자체가 달라요. 네. 이 사건은 공수처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미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네. 드러났어요. 예. 이대로 가면 공수처가 이 인력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3년 걸릴지도 몰라요. 3년? 네, 그래서 아니, 3년 너무 긴데. 이종섭 장관한테도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특검이 잘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예. 뭐 거부권 행사하시면 그것도 법적 당신의 권한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 문제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헌법에 총선에서 진 자는 총선에서 이긴 자가 제출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라고 명시는 안 돼 있죠. 그러나 민의라는 게 뭡니까? 자, 이번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태에 의혹이 없었다면 과연 총선 결과 이렇게 나왔을까요? 벌써 이 총선 결과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박대령이 항명했겠구나라는 의문이 아니라 네. 누군가 박대령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의심이에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특검입니다. 해소하자고요. 네. 특검 해소합시다. 네. 네. 항명 사건은 제가 자신 있어요. 네. 무죄 받아들일게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항명 사건은 반드시 무죄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소 제기 단계부터 강조했던 게 네. 자, 공소를 제기한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지금 피의자가 돼 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강금 미수로 저희가 고소를 했고 네. 이미 정식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검사 3월 18일 날 네. 그 담당 검사가 이 사건 담당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어요. 네. 자, 피의자로 입건된 담당 군검사가 네. 이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허무맹랑한 고소일 때.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허무맹랑한 고소를 했네. 네. 괴롭히려고. 네. 나를 적법하게 구속하려고 하고 공소유지하는 검사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고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허무맹랑한 고소를 했다. 이게 아니라 네. 뭔가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고소라면 적어도 그 공소유지는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공소유지가 적법성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 용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듣느라 따라 적느라 아주 힘들었는데요. 여하튼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반복 학습하면서 이 사건의 법률적인 문제들 그리고 쟁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